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직장 경험이 한 1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 시간 관리, 업무 관리, 정보 관리, 또 효율적인 스마트 워크 이런 주제로 좀 강의를 좀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과연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IT라고 하는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나 딱딱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 워크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 방법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가볍게 스마트 워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스마트 워크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또 스마트 워크가 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스마트 워크가 집에서 일하는 걸 가리켜서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재택근무 그리고 또 스마트한 기기를 이용한 게 스마트 워크인지에 대한 스마트 워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스마트 워크든 하드 워크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게 사실은 스마트 워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사에서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개인의 태도 그리고 기업이 줄 수 있는 개인에게 그렇게 스마트 워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스마트 워크가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 워크를 하는 이유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회사 바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일 확인하고 주말에도 내 개인 생활 없이 집에서도 맨날 일에 매여 있고 이거는 진정한 스마트 워크가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진정 즐기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여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한 족쇄 그리고 여유 이거에 대한 균형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워크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죠. 넓은 의미의 스마트 워크는 당연히 이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를 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즉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계적인 일들, 반복적인 일들은 컴퓨터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요하는 여러 가지 단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스마트 워크의 광의적 의미고요. 우리가 널리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 워크 센터다, 또 모바일 오피스다 이렇게 말하는 스마트 워크의 협의적 의미는 IT를 이용하는 거죠. 즉 IT 기기와 거기서 말하는 IT 기기라고 하면 PC를 넘어서서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시공간에 제한 없이 업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그렇게 스마트 워크를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율 출퇴근을 좀 더 쉽게 또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또한 회사에서 내 컴퓨터가 아닌 다양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 인트라넷 구축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스마트 워크죠. 근데 왜 갑자기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PC를 넘어서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시로 항상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애니팡이나 다함께 차차차와 같은 게임을 하면서 쓸데없이 소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스마트폰을 PC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과 태블릿의 보급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 워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우리 회사는 스마트 워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할 때 대체로 이야기하는 게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 또 기업 내에서 메신저를 이용한다. 즉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회사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혹은 사내에 전자 게시판이 있어서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본다. 혹은
각종 야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기업 내 소통을 늘린다. 이런 것을 스마트워크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스마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가 완벽하게 구축된 겁니다. 내 자리가 없는 거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조차도 회사의 VPN이라고 하는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망을 연결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총칭해가지고 스마트워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 의미에서의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플렉서블 타임, 즉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외부에서라도 쉽게 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거. 그게 꼭 IT 시스템이 아니어도 됩니다. IT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졌어도 회사에서 그런 IT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워크 하는 것을 좀 뭔가 꺼리낌 또 혹은 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건 스마트워크가 아닙니다. 반대로 IT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 있는 개개인이 스마트워크, 즉 플렉서블 타임 속에서 좀 더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마음가짐과 회사의 분위기가 마련됐다면 그게 스마트워크죠. 정리를 하면요. 제가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아젠다는 스마트워크가 너무 IT 시스템과 IT 툴과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라고 하는 도구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인 거죠. 즉 스마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근무 분위기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거기에 IT가 조금 거들 뿐이죠. 그런데 IT가 너무 메인이 되어버리면 스마트워크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전자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화상통화와 이 최첨단의 IT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너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회사 내에서 스마트워크를 특히 구축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스마트워크에 관심 있는 많은 개인들은 스마트워크 자체를 고민을 할 때 너무 IT 시스템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업무의 효율성, 그걸 기반으로 여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스마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광의적 의미든 협의적 의미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스마트워크의 방법이겠죠.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X, Y축에 저렇게 배치를 합니다. Y축은 장소고요. X축은 시간입니다. 즉, 맨 왼쪽 아래 3, 4분면에 있으면 있을수록 특정 고정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업무가 그랬죠. 아침 9시 땡 하면 출근하고 저녁 6시 땡 하면 퇴근은 못하죠. 대부분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어쨌든 정확히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회사에서만 일하는 거. 그게 바로 전통적인 워크죠. 스마트워크하고는 조금 멀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워크는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거죠.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런 환경을 구축한 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스마트워크는 내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프로세스적인 부분이 지원된다는 게 스마트워크인 것이지 인간이 반드시 항상 24시간 일에 매여 있고 주말에도 회사 일만 신경 써야 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스마트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즉 표면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스마트워크를 할지라도 그 스마트워크가 많은 패단과 즐겁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건 스마트워크가 아닌 것이죠. 어쨌든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마트워크는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재택에서 즉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혹은 현장에서 바로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최근에는 특히 토즈나 에이블스퀘어나 이렇게 커피숍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데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거야 회사하고 무관한 거 아닌가. 그냥 바깥에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 그렇진 않죠. 왜? 바깥에서 일해도 회사에서 그 바깥에서 일하는 거 인정해야죠. 농땡이 치는 게 아니라 놀러 간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일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즉 평가에 반영이 되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KPI에 연말, 월, 실적 평가에 그게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회사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결제 프로세스나 온라인 결제도 회사 내부의 인터넷망이 아닌 외부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보안 이슈 때문에. 그렇다면
회사가 외부에서도 전자결제 혹은 회사 내 각종 인트라넷, 회사 내 각종 KMS, 즉 날리지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회사 내 각종 문서들, 회사의 각종 기밀 자료들 이런 것들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죠. 왜? 그래야 외부에서 편하게 회사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공간의 제한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워크로 보일지언정 그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많은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IT적인 시스템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 내의 기본적인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는 결제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회사 내에 들어오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일하지 않으면 왠지 농땡이 치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걸로 평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게 완벽한 스마트 워크에 대한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특정 공간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진 공간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인 HP 그리고 컴팩 이런 회사에서도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는 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모바일 오피스 구축을 하게 되면 회사 내에 와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KT에서도 이 스마트 센터 구축을 할 때 이동식 자리 구현이 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을 해서 출근증을 딱 대는 순간 내 자리가 평소에 앉던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출근과 함께 동시에 자리가 변경되는 거죠. 어디에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소의 공간, 공간의 제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스마트 워크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가 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공간의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려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적, 제도적, 시스템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왜 스마트 워크를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중요한 화두가 됐을까요? 그건 스마트 워크가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스마트 워크 혜택을 좀 알아보죠. 스마트 워크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요. 사실은 기업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즉 사회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 혜택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낭비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어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리고 또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되고 있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출생률의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회사 밥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게 되면 일에 한번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일에 몰입하게 되면 애를 키우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재택근무, 유연한 근무, 스마트 워크 이런 것들은 시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근무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도 집에서 일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집에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마트 워크가 주는 혜택이 에너지 절약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교육 또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통, 시간의 낭비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에게도 혜택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운영비가 절감해요. 왜? 기업에서 고정비로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그 다음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즉 공간을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회사의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임대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집에서도 근무해도 되고 바깥에 근무해도 되니까. 커피숍에서 근무하거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에서 근무하거나 이런 유연한 공간 근무제가 도입하게 되면 회사 내에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 내에 자리가 없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월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경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장 업무가 강화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리얼타임으로 모든 업무들이 돌아가죠.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러려고 하면 탁상 공론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현장에 뛰어다니다 보면 스마트 워크가 구축이 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회사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것보다 일을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스마트 워크가 도입되게 되면 외부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이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급변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좀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이 갖고 되는 혜택이고요.
개인과 사회가 갖게 되는 혜택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거나 또 출산이나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고용률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고를 때 비전, 연봉, 근무 분위기, 성장 이런 것도 신경 쓰죠. 그런데 한 취업 사이트에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회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입니다. 즉 집하고 가까우냐, 얼마나 머냐죠.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간의 제약 때문에 사실 고용 부분에 있어서 즉 근무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의 위치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워크가 결국 도입되게 되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넷 기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또 애플이나 IBM이나 시스코나 휴대패커드나 이런 데의 근무 분위기를 보면요. 스마트워크 도입한 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국가 간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 다닐 수가 있어요. 한국 지사가 아니라 미국 본사에. 왜? 스마트워크가 완벽하게 도입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구글에 근무하시는 한 분은 구글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시는데 한국에 1년 동안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이나 혹은 본인이 일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위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의 속도도 빨라지지만 경비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워크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혜택 부분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일과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워크가 자칫 족쇄가 돼버리면 사실 회사 일을 항상 24시간 신경 써야 되고 바깥에서도 집에서도 주말에도 항상 회사 일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워크가 개인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이제 이 부분의 균형감을 본인이 잘 찾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T 도구와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 시간 낭비를, 내 시간의 절약을 스마트 기기가, 스마트 시스템이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 속에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일상의 즐거움이나 또 그런 일상의 즐거움이 있어야 거기서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일을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회사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뭐 당연한 건 업무 생산성도 향상이 되겠죠.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의사결정이 빨라지거든요.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한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예전 같으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사로 와가지고 보고서를 또 펼쳐놓고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툴이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수많은 메신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용 또 SNS, 또 인트라넷 시스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시간 관리도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주로 스마트워크 이전에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많이 썼죠. 캘린더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스마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에서의 캘린더는 기존의 본인의 모든 업무 이력과 또 나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스케줄 관리도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다이어리에 있는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로 원하는 검색을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났었는지 2개월 전에 내 동료가 내가 만났던 사람을 만났는지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제휴사와 혹시 우리 회사 내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죠. 검색한 이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제휴와 훨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스마트워크가 주는 가장 근본적인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면 업무 실적은 높아지게 되고 업무 실적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여유로워지게 되고 여유로워지게 되면 일상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생산성도 향상되지만 개인의 여유를 기반으로 삶을 더 윤택하게 즐길 수가 있죠. 이게 스마트워크가 개인에게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모든 게 혜택만 있는 건 아니죠. 폐단도 있죠. 스마트워크가 주는 가장 큰 폐단은요. 거의 99%의 폐단입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기업 정보 보안. 뭐 사실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그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만 해도 회사의 기밀 문서, 회사의 가장 시크릿, 탑 시크릿이라고 딱 도장 찍혀 있는 문서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팔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노트북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다 외부에 유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과거의 노트북이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페이퍼 중심의 기밀 문서보다 더 방대한 양의, 그리고 최신 자료들이, 그리고 단순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즉 스마트 워크를 위한 디지털 기기, 그거를 잊어버려도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기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해킹을 당해서 결국 회사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소에 무관하게 플렉서블하게 일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회사망에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침입에 그만큼 노출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보안에 가장 심각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 내에 사실 이제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회식도 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얼굴 보면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정도 들고 또 일이 그러면서 잘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감성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일을 처리하는 건데 그런 단합력 그런 것들은 자주 볼 기회가 사라지니까 줄어들 우려는 있죠. 모든 일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고 개인의 가장 큰 단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기기가 회사만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 내 개인정보도 담고 있거든요. 그 기기 안에는. 뭐 지금 스마트폰 2대, 태블릿 2대, 노트북 2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한 대씩 쓰거든요. 그건 기업용으로도 쓰고 즉 업무 목적으로도 쓰고 개인 목적으로도 쓰거든요. 그럼 그게 혼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회사의 자산인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단말기인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악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더 나아가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개인의 어떤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내 개인정보까지도 개인의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죠. 근데 그런 게 문제고요. 더 나아가면 노동자 감시 문제도 있겠죠.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통제도 쉽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기업에서 락을 건대거나 혹은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스마트 워크를 빌미까지는 아니고요. 스마트 워크를 빙자해서 그 안에 기업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집어넣거든요. 그 기업 보안 시스템이 회사의 보안을 위해서는 중요하나 좋으나 개인의 보안에는 또 취약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계속 스마트 워크가 가져오는 또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으니 그 두 가지는 잘 극복하면서 스마트 워크를 위한 즉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기업에서 이제 스마트 워크를 구축할 때는 그런 크게 이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워크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가장 큰 강점은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게 되면 항상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회사 내에 있는 지식과 즉 지식에 쌓여있는 데이터와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어디서나 외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회사의 정보에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해요. 회사 내에 있는 자산들을 사람과 또 각종 보고서와 또 회사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오는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도록 만들 것이냐. 어디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다른 기기에서 PC 이외의 장치에서 어떻게 연결하도록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야죠. 여러 가지 스크린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민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연동시켜줘야 됩니다. 모든 게 그렇거든요. 새로 나온 디바이스나 새로 나온 운영체제가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윈도우, 지금 제가 최신 버전인 윈도우 8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윈도우 98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윈도우 98에서 동작되던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8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기존의 인트라넷이나 기존에 이미 그런 시스템,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새롭게 구축된 엔스크린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구현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첫 번째하고 약간 엮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 내의 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인트라넷,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줘야죠.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여기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기기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지? 혹은 그 기기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침투를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시스템에. 일종의 해킹이죠. 혹은 그런 시스템을 외부에서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면 어떤 방화벽을 이용해야 되지? 이런 보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외부에서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기를 잊어버렸을 때 혹은 기기를 기반으로 침투했을 때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사 내에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쉽게 근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5단계가 모든 조직에게 필요하진 않죠. 이제 회사의 업무 용도, 회사의 업무 목적, 또 회사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 시스템만 구축할 수도 있고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기업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고민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개인이 스마트 워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돼요. 왜?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엄청난 서포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즉 비서가 될 수도 있지만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에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 퍼포먼스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이거가 너무 메인이 되어버리면 내 개인의 삶, 내 일상의 삶, 내 가족의 삶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그러려고 하면 철저한 자기주도적인, 자기계획적인 스마트 워크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컨셉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와서는 절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회사 업무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주말이나 휴가 때 이때는 아예 스마트폰을 켜지 않는다든가 이런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수시로 애니팡하듯이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회사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왜?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워커홀릭과 워커러버는 딱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워커홀릭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워커러버는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죠. 그게 바로 스마트 워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인이 가져야 될 균형감이에요. 내가 홀릭인가 러버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균형감을 갖지 않게 되면 스마트 워크가 기업을 위해서는 좋으나 개인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균형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마트 워크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를 상기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마트 워크는 즉 스마트 워크를 위한 시스템은 즉 스마트 워크를 위한 디바이스는 인프라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지렛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인 거죠. 내 뇌고 내 철학이고 내 생각이고 그저 스마트 워크는 대치될 수 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기술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즐겁게 삶을 영위하고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IT 스마트 워크가 도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재미는 없죠. 그렇게 되면 당장의 생산성은 좀 나아질지 모르나 길게 보면 재미가 없어서 쉽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균형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총 강의에서는요, 9차시의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스마트 워크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그런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또 인터넷 서비스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 즉 지렛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야? 이건 구체적인 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즉 스마트한 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또한 정보 관리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 관리의 비법들이 있는지 구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기기와 스마트한 서비스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엑기스죠. 예. 근데 그 엑기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스마트 워크가 가지고 있는 패단과 장점과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인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